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TV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김 박사의 질문으로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같이 영상 보시죠. 안녕. 안녕하세요. 네, 김 박사님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되죠? 오늘 주제는 역시 저작권 얘기인데요. 저작권 저희가 처음 공부하다 보면은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는 걸 공부하죠. 저작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디어하고 이제 표현하고 분리해서 어떤 것이 아이디어고 어떤 것이 표현이냐를 구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이디어는 우리 법이 보호하지 않죠. 머릿속에 그렇죠. 있는 아무리 독창적인 그 생각, 감정, 아이디어는 보호해주지 않는데 그걸 비로소 외부로 출현시켜서 유형물에 고정시켰을 때 네. 그 표현이 독창적일 때만 우리가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성이 있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데 우리 노마드 친구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저작권 침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아이디어고 어떤 게 표현인지를 조금 하는 방법을 저희가 좀 알려드리면 생각해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는 그 주제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디어라는 것이 표현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재판하는 그 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판단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좀 전에 이제 아이디어 표현에 대해서 이분법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요즘 유튜버를 보면은 요리를 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예, 요리를 하는 영상이 많은데 레시피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따라해서 요리를 만들고 그 요리를 바탕으로 해서 판매까지 하고 싶은데 그 레시피를 과연 따라했을 때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고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영업비밀로서 레시피를 한번 바라봤는데 맞아요. 저작권으로서는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요리 레시피를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레시피라는 게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요리를. 네, 그렇죠. 그것이 그 자체로서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레시피 자체는 이제 미국 판례에서 아이디어에 속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으로서의 그 보호를 부여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 콘텐츠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책으로 뭐 출판한다든지 블로그에 이제 글을 써서 올린다든지 그렇게 표현이 되면 저작권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된 책이라든지 뭐 블로그에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레시피 그냥 그 자체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는 쉽진 않다. 레시피라는 게 요리법이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떡볶이 사건을 했었는데 떡볶이에 들어가는 뭐 소스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어쨌든 누가 요리를 하든 그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 네. 평범한 레시피라고 하면은 결과물이 도출되기 위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음식물을 도출시키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레시피 자체는 저작물성이 없다고 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시피라는 거는 필수적인 재료를 확인해주는 어떤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기보다도 이거를 영업 비밀로서 비밀 관리를 해서 보호받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전에 그 미국 그 이제 판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셨는데 오하이오 북부 연방지방법원 여기서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판결이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그 사건이 분쟁화되면은 네. 결국은 미국 그 판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선례를 당연히 참고하지요. 저작권이라는 것이 이제 국경을 넘나들잖아요. 네. 크로스 보더적인 이제 네.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선례가 있다고 하면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저작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법원도 참고를 해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도 보면은 우리나라 저작권법하고 미국 저작권법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하죠. 제가 처음에 이제 저작권법 공부할 때 미국 저작권법 보면서 이상하다 이거 그대로 베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같았는데 그런가요? 사실 이제 뭐 좀 강의를 들어보면은 지적재산권 관련해서는 미국 쪽의 어떤 그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런 거를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죠. 먼저 이제 나가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먼저 판단을 내려보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선진국이라는 건데 그래도 먼저 했던 그런 선례가 있다면은 우리나라의 공소 양속에 반하면 안 되겠지만 참고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 레시피 자체는 저작물성이 없는데 네. 어떤 저자가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상세한 어떤 설명 같은 것도 덧붙이고 네. 사진도 이렇게 이쁘게 게재해서 책을 판매했어요. 네. 그거를 베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가? 그것은 이제 아이디어 차원을 넘은 거죠. 음,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 저자의 독창성, 창작성이 음, 있는 그런 요리책이 나왔다. 음식 만드는 방법과 사진이라든지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면 저작권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또 질문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 쿡방이라고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는데 먹방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먹방이요. 네, 가끔 먹방. 봅니다. 예. 저도. 먹방하면서 그 ASMR 자율감각 반응이라고 하는 아, 그 주변 조용하게 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소리를 이렇게 듣는 게 또 유행해서 말이 어렵네요. 자율 감각 반응요. 네, 자율감각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따라하면 그건 어떨까요? 먹방을 따라한다. 먹방을 따라하는 것도 사실 뭐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먹는 어떤 메뉴를 먹는다라는 것도 또한 아이디어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먹는 방법을 모방한다고 해서 저작권법에 뭐 바로 저촉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뭐 일단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먹방도 먹는 방법에 있어서 독창성이 있는 그런 영상이다. 근데 어떤 그런 독창성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독창적인 먹방하면서 독창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아, 물구나무 속에 하면서 먹는 거? 그런 게 독창적. 별로 독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그 아이디어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먹방이 정말 독창적이지 않은 이상은 그걸 따라한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 소지는 별로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정 뭐 식당에 가서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왕 뭐 카레 돈가스를 먹는 집에 가서 누가 유명해졌다고 해서 따라가서 뭐 그랬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예, 그렇게 그럼요. 말하면 네, 되겠네요. 박사님도 가서 똑같이 찍으셔도 아, 저도 먹방을 하고 싶은데 뭐 들어가질 않지 않나요? 안 들어갑니다. 두 그릇만 먹어도 네. 체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그 아이디어 표현 관련해서 또 운동 스포츠 관련해서 또 그 영상을 찍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방법을 또 순서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놓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운동 방법 따라하는 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운동 방법도 사실은 이게 아이디어 차원에 해당된다고 보여서 그 해당 운동 방법을 촬영해가지고 게시한다. 운동 방법을 똑같이 따라해서 게시한다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아이디어 병역에 해당된다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요가 동작에 아, 예. 대해서 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는데 이건 아이디어 영역에 속한다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요가 동작이나 어떤 운동 동작이나 이런 것이 아주 독창적인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닌 이상은 안무 저작물 같은 춤 동작 그런 거는 이제 안무가가 연구를 해서 만든 거잖아요. 독창성이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것과는 다르게 보는 거죠. 안무를 이제 특정 가수가 했던 안무를 또 따라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독창적이지 않은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이디어 영역으로 봐야 된다. 또한 아이디어 그리고 팩트 사실이다. 그렇죠. 예. 요가 동작이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검색하면 어디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뭐 특수한 게 글쎄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인도의 카마슈트란가 그런 아주 어려운 동작들도 이미 많잖아요. 네. 그거 이상으로 독창적인 요가 동작이 무엇이 있을지 좀 저는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뭐 근데 아주 독창성이 있다면은 인정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다면은. 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운동하는 방법, 팩트.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차원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주신 사례들은 그런 창작성이나 독창성이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인 것이고 그 팩트에 불과한 거는 이제 저작권으로 그런 것들까지 다 보호해줄 수는 없는 거죠.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인간의 사상이 이제 아이디어고 그걸 표현한 것이 독특해야지 보호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네. 말도 어렵고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거를 좀 곱씹어 가면서 좀 다시 한번 뭐 들어보시고 하시면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이라는 게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사실 창작 활동을 더 함양하고 이제 고양하고 이 사람들한테 창작을 하는 동기를 불어넣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단순한 아이디어까지 보호를 해버리면 역행돼 버리는 거죠. 내가 먼저 그 생각을 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독점하게 만들어주면은 법의 취지에 반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법의 취지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영상 그 지난번에 했던 영업비밀 레시피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저작권 오늘 한 방송 또 보시면은 이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법이 그 얼마나 그 자연스럽게 서로 융화되고 서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 박사님 오늘도 네. 좋은 사례와 질문 가져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도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신 그 노마드 친구들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목소리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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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